네, 안녕하세요. 이은희 전문가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인지 시간이 마치 꼭 멈춰진 것만 같았었는데요. 한 해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만큼 또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먼저 제목 한번 보실까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정말?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천천히 드려봐야 되는데요. 유병자 보험에는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들어보셨죠? 325 간편보험. 자,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 소견이나 진단이 없어야만 하고요.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어야 하고요.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일반 간편보험으로 모든 보장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표준치하고 같이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해당이 다 안 되려면요, 5년이 지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5보험도 있고 3.2보험, 3.1보험, 3.5보험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3.25 간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할증이 약간 붙어 있죠. 일반체보다 조금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순서로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 한 가지만 물어보는 보험이 있고요. 또 5가 빠졌죠. 3개월 이내에 입원이 추가 진단이나 소견이 없고 1년이나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가 5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5년 이내에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수술이나 입원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이내에만 없었다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고요. 여기에 또 3.5보험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 빠져 있네요.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었다면 3개월 이내에 추가 소견이 없고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없던 분들, 만약에 중간에 수술이나 입원이 있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요. 여기 빨간색으로 좀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예, 3.2보험과 3.1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5가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이죠.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다음 장 보시면요. 4명 중에 1명꼴로, 3명 중에 1명꼴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진단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65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4명 중에 1명꼴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꼴로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진단을 받았던 분들은 3.25 간편보험에 가입을 하시려면요.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각 보험사들마다 계속해서 이런 좋은 보장이 되는 보험들을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받았던 4명 중에 한 분들 그리고 3명 중에 한 분, 이 한 분은 보험 가입을 다 당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요. 50세 이상, 그러니까 60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혈관 질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혈관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0%가 넘고요. 보시면 60대에도 이제 10명 중에 3분 가까이는 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협심증이 아니죠. 이런 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보험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2보험, 3.1보험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어떤 보장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진단비 넣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 보장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일반 보험하고 별반 차이가 없겠죠. 예, 진단비도 넣을 수 있고 반복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그리고 정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많이 좀 할증이 많이 되어서 너무 많이 비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싸요. 당연히 비싼데 금액 자체를 담보 금액 자체를 좀 낮게 책정을 하면요.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가입 예시를 보시면요. 뇌졸중에 3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에 300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로 100만 원씩 책정돼 있고요. 암 진단금을 제가 여기다 넣지를 않았는데요. 65세 어르신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입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지금 제외를 시켜놓고 방사선 치료비로 일단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65세 미만 분들이라면 암 진단금을 좀 더 넣어도 보험료가 그닥 높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65세, 70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진단금을 항암 방사선 치료비로 약간 넣어봤고요. 5대 기관 수술. 자, 5대 기관이라고 하면요. 뇌, 심장, 신장, 간, 폐.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장기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했을 때 200만 원이라는 진단금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뇌혈관 수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복이 되죠. 뇌하고 심장 여기에 300만 원. 그리고 71대 수술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종수술 비용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상해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1종부터 5종까지 나누어질 수 있는 수술비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71대에 100만 원, 종수술비에 100만 원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럼 가입 금액이 너무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뭐 그거 받으려고 뭐 보험 가입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를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예시를 보시면요.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 지금 18,000원대 그리고 남성분이 2만 원대. 자, 80세를 보실까요? 80세 보시면요. 여성분이 3만 원 초반대죠. 남성분이 6만 원대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이 진단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60세 미만 분들은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을 확률보다는 65세 노인분들이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보험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예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0세 어르신, 80세 어르신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제시를 해드린 건데요. 그래도 암 진단을 받았어도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진단을 받았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금을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200만 원, 100만 원 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타는 돈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얼마 정도를 내가 수령할 수가 있을까. 자, 2만 원대서부터 3만 원대의 보험료로 얼마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세 남성분이세요.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예전 같았으면은 뭐 보험 다 거절당하셨었겠죠. 하지만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84세 남성분이셨는데 기타 병력을 보시면요. 외상성 뇌출혈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2회 하셨던 분이십니다. 2회 하셨던 분이신데 1년이 지난 후에 가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3일 보험으로 가입이 되셨던 분이세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횟수가 2.7회입니다. 평균 한 번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실 경우들이 굉장히 횟수 자체가 많아요. 이쪽 혈관이 막혀 있으면 다른 쪽 혈관이 또 막힐 수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심뇌혈관에서 300만 원, 71대에서 100만 원, 그리고 5대 기관에서 100만 원, 종수술비에서 30만 원에서 토탈 530만 원을 수령을 하셨는데요. 병원비가 얼마 정도가 나왔냐면요.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많이 주죠. 그래서
병원비는 66만 원이 나왔습니다. 66만 원에 3일 있다가 퇴원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5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었고요. 63세 여성이세요.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기저질환으로 또 당뇨약하고 고혈압 약을 또 복용 중이셨어요. 당뇨하고 고혈압이면 혈관 질환으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약을 복용 중이신 거고 거기다가 유방암 수술까지 하셨으니까 유병자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됐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런 3일 보험이나 3일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녹내장이 걸리셔서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130만 원, 71대 수술비에서 100만 원, 종수술비에서 30만 원에서 130만 원을 한번 수령을 하셨고요. 이후에 뇌졸중이 한 번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심내혈관 진단비와 수술비를 그리고 71대 수술비, 5대 기관에서도 수술비 나오죠. 종수술비에서도 해서 토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솔직히 꿈도 못 꿀 이야기죠. 80세 어르신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고 암 수술을 했던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어떤 진단금을 수령했다는 거 굉장히 예전 같았으면 없었을 보험인데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보험이고 최근에 이제 나온 보험이기 때문에요. 보험 가입된다 해서 알아보시다가 거절당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암 걸리셨던 분들은 5년 지나기만 꼬박이게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나이가 더 65세 미만, 70세 미만으로 좀 더 어리시다고 하면은 암 진단금까지 다 넣어서 또 보험료를 약간 올린다면은 다 진단금까지 다 넣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큰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어도 저희가 진단을 받았어도 또 수술을 했어도 3개월 이내에 추가적인 의사의 소견이 없고 1년만 지났다면 1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만 없었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예전에는 거절을 많이 당하셨죠? 내가 거절을 할 수는 있어도요. 거절할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